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호사카이지 고시님 유튜브 인터뷰죠. 이걸 바탕으로 일본 대도시, 특히 도쿄 같은 곳의 어떤 이면들, 좀 숨겨진 현상들을 깊이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그 타친보라는 거리 성매매 문제부터 시작해서 호스트 클럽, 또 뭐 블랙바이트라는 새로운 범죄 수법까지 좀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단순히 이런 게 있다가 아니라 그 배경은 뭐고 원인이 뭘까 좀 사회적인 맥락까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문제들을 딱 이해하실 수 있게 그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타친보 현상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면 도쿄 신주쿠나 오사카, 특히 신주쿠랑 시노쿠보 사이, 오쿠보 공원 같은 데서 젊은 여성들이나 심지어 미성년자들까지 한 1m 간격을 쭉 서서 성매매 목적으로 대기하는 거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세력이 뒤에 있었다면 요즘엔 그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하는 형태? 그런 게 확 늘었다는 게 이 자료의 지적이에요. 개인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뭐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신기하다고 구경 삼아 가기도 하고 그러다 뭐 실제로 연루돼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경찰 단속도 한다고는 하는데. 네, 근데 그게 좀 단속하면 잠깐 다른 데로 옮겼다가 또 슬그머니 다시 돌아오고 뭐랄까 근절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참. 근데 이게 왜 생겨나는 걸까요? 자료에서 원인을 좀 짚어주던데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뭐 돈이 없어서만은 아니고 좀 복잡해요. 예를 들면 지방에서 올라온 가출 청소년들 있잖아요. 아, 그 토요코 키즈라고 부르는. 네, 맞아요. 신주쿠 토호 빌딩 옆에 모인다는 아이들. 얘네들이 이제 합법적인 알바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이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어떤 게? 그리고 자료에서 특히 좀 심각하게 다루는 게 그 호스트 클럽과의 연관성입니다. 아, 호스트 클럽이요. 여성들이 가는. 네, 여성 전용 유흥업소인데 거기 남성 호스트한테 빠져서 뭐랄까 감당도 못할 엄청난 외상값을 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빚을 갚으려고 결국 그 호스트가 권유하거나 거의 뭐 압박을 해서 성매매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좀. 자료 설명을 보면 처음에는 뭐 거의 공짜처럼 접근해서 경계심을 틀게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거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아, 심리적인 함정이 있군요. 그렇죠. 일종의 그루밍처럼 뭐랄까 연애 감정 같은 걸 이용하거나 해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액의 빚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고. 와, 심각하네요. 경찰은 뭐 하나요? 문제가 생기면 해당 클럽을 수사하기로 하는데 워낙 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적발이 쉽지 않다고는 해요.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문제 뒤에는 사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일본 사회 전반의 어떤 임금 정체라던가 그런 경제적인 압박도 분명 작용하고 있고요. 자료에서 또 사회 문화적인 배경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건 자료의 시각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자료에서는 일본의 성매매가 뭐 역사적으로 쭉 있어 왔고 50년대에 금지되긴 했지만 그 후로도 단속이 좀 느슨했다 이런 점을 언급하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랑 비교하면서 성에 대해서 비교적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다 이런 지적도 해요. 그게 뭐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좀 모호하다 이런 맥락인가요?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실제 성행위는 없지만 뭐 스트립 클럽 같은 거 그런 게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것처럼 경찰도 어느 정도는 좀 묵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설명도 있고요. 심지어 유흥업소랑 단속기관 사이의 어떤 유착 가능성? 그런 문제까지도 언급은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뭐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이긴 했지만요.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는 일본 여성들이 아예 해외로 원정 성매매를 나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면서요.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엔화 가치 하락, 엔저 현상이죠. 아, 엔저요? 네. 일본 안에서 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달러나 호주 달러 그리고 심지어 원화 같은 외화를 벌려고 해외로 나간다는 거예요. 미국, 호주 그리고 최근엔 한국까지도요. 한국으로요? 한국으로 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뭐 워낙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수입이 괜찮고
또 일본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을 선호한다는 그런 인식, 그런 것도 있고 한류 같은 문화적인 관심도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해요. 어떻게 접촉을 하죠? 주로 텔레그램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앱을 쓴다고 하고요. 근데 뭐 호주나 미국, 특히 하와이 같은 데서는 성매매 목적으로 의심되는 일본 여성들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얘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범죄율 자체도 다시 늘고 있다고요? 특히 그 블랙바이트라는 건 뭔가요? 이름부터 좀 무서운데? 네, 맞아요. 일본 범죄율이 2002년에 정점을 찍고 야쿠자 단속 같은 걸로 쭉 줄었다가 코로나 때 완전 최저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블랙바이트라는 게 이 증가세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1시간에 10만 원 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액 알바를 미끼로 젊은이들을 모으는 거예요. 1시간에 10만 원이요? 네. 근데 실제로는 마약 운반이라던가 뭐 그런 완전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거죠. 헐. 아니 그럼 하다가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 있어요. 처음 지원할 때부터 이름, 생년월일, 주소, 뭐 가족 정보까지 개인 정보를 싹 다 받아놓는 거예요. 아, 그러고 나서 만약 그만두려고 하면 너 이거 범죄 저지른 거 네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다 알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빠져나오지 못하게요. 와. 이건 뭐 한국의 보이스피싱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더 악질적인데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는데 보이스피싱은 주로 속여서 돈을 뜯어낸다면 이건 아예 피해자를 직접 범죄에 가담시키고 공범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일본 경찰청에서도 이거 굉장히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들어보니까 정말 개별 현상 하나하나가 다 심각한데 결국 이런 문제들이 왜 계속 생겨나고 또 악화되는 건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어떤 사회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나요? 네, 그 부분을 정확히 짚고 있는데요. 바로 그 장기적인 경제 침체랑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경제 침체요? 네. 예를 들어 기업들이 IT 투자 같은 데 실패하고 또 수십 년 동안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 이런 걸 지적해요. 근데 또 일본 사람들 특성상 임금 올려달라고 막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회사를 나가버리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퇴사 대행 업체까지 성행할 정도라고 하니까 퇴사 대행까지요? 네. 그리고 정부 대응도 보면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냥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수준, 좀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분석하고요. 그러니까 자료의 시각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어떤 무력감 같은 것들이 결국 타침보나 호스트클럽 문제, 블랙바이트 같은 현상들이 뿌리내리고 더 심해지는 어떤 토양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이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이 취약한 개인들을 어떻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지 그 구조적인 연결고리를 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뭐 뿌리 깊은 성 관련 산업이나 문화 같은 걸 갑자기 바꾸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정말 일본 사회의 한 단면, 특히 그 경제적인 압박과 어떤 특정 문화 속에서 타침보, 호스트클럽, 블랙바이트 같은 문제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들어가면서 취약한 개인들을 파고드는지 좀 생생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범죄의 문제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접하신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자료에서 지적된 이런 경제적인 정체나 사회적인 어떤 수동성 같은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문제들 외에 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회적인 균열이나 압력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혹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는 없을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